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3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론 문제 풀어보니까 어땠나요? 생산도 이제 신규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새로운 포인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많이 놀라셨나요? 하지만 그런 문제, 한 문제 정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문제 때문에 탈락선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라고는 얘기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거 말고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물론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랑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배운 적 있죠? 네,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수업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시험은 이론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기출문제 풀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해 주셔서요. 실무 풀이 내용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완벽한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ERP에 대한 설명 문제 1번으로 나왔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1번, ERP는 기능 및 일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자마자 답 나왔죠. 그쵸, 여러분? 네, 1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능 및 일 중심이다 라는 말표현이 올바르지 않죠. 그렇지 않고요. 뭐라고 해줘야 되겠죠? 기업 전체의 통합적인 업무 방식을, 그렇죠. 그래서 업무 처리를 이렇게 기능적으로 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통합적인 이런 업무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적절하지 않아요. 몇 번이? 1번이.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니까 한 번씩 읽어주시면 완료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앞에 있는 문제는 계속 반복적인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던 문제일 거예요. 자, 2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네요. ERP 성공의 도입의 여부는, 여러분 성공 여부는 무엇을 통한 업무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키워드적인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뭐 한다? 재설계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BPR 이라고 하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또 나올까요? 라고 하신다면 그렇죠. 반복적으로 출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답을 체킹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ERP 구축에 여러분 구축 절차예요. 그중에 구축 단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요. 분설 구현 기억해요. 제가 맨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그쵸? 구현한다. 이렇게 분설 구현 앞글자 따서 기억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각각의 특징도 꼭 기억을 해두셔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대? 이렇게 구축을 메인으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죠. 구축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모듈의 조합화 출력물을 제시한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개발한다. 수정 기능을 확정 짓는다. 다 좋죠. 패키지를 설정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 단계? 우리 설계 단계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좋아요. 이렇게 설계 단계에 대한 이야기 찾아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분설 구현 얘기하면서 분석의 단계에서는 ASIS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핵심적인 그 특징이었죠. 그쵸? 그리고 설계하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패키지 설치도 있지만
도비살, 투비살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To be process를 도출한다 라는 말표 꼭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갭 차이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그쵸 여러분? 네, 그래요. 그런 얘기들, 언급되는 것들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구현이라고 한다라면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뭐 한다, 시험 가동한다 이런 말 표현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잘 기억해 줘라. 또 다른 친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 여러분 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의 기업의 요구에 맞춰서 포인트는 여기 있었어요.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고객의 원하는 것을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때요?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매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제 이렇게 5문제 나오는데 이 5문제 그냥 스킵할까요? 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안 되죠. 꼭 따고 가야죠. 10점인데 총 토탈 아쉬울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답이 암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보고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맨날 팁 드리잖아요. 그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 회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이런 5문제는 한 번에 기출문제 싹 다 긁어서 그쵸? 모아가지고 한 번에 풀어보는 게 좋다. 그쵸?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 그렇죠? 시험장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공부해 보시는 것이 기억에 여러분 오래 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분 권해드려요. 그렇죠? 네, ERP 구축 시 컨설턴트를 고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프로젝트 주도권이 컨설턴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여러분 어때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이야기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1번이겠죠. 나머지 보자마자 답이 나와 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어때요? 필수적인 지식을 기업에 전달할 수 있다. 자, 숙달된, 그렇죠. 숙달된 프로세스의 구축 방법, 논으로 실패를 뭐 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편견이 없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이다. 이런 말 써 있죠. 최적의 패키징을 선정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모두 다 장점이다. 이렇게 장점 3가지에 단점 하나 우리 표로도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런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될 문제들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1번부터 5번 문제를 풀면서 역시나 문제 은행식이 바로 여기였었지.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 은행식이지 라고 딱 그 성격이 나타나죠. 그렇죠? 자, 6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10명의 인원이 100개를 생산하던 여러분, 우리 인풋과 또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즉, 뭐죠?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노동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대요. 몇 명, 10명을 투하해서 100개를 만들었대요. 그쵸?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10명이니까 10명이 100개 만들었으니까 1인당 몇 개 만들었던 거예요? 10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생산을 하던 공장에서 몇 명이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8명이 100개를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이렇게 공정을 계산했다. 이런 말표현 항상 들어가잖아요. 공정이 계산되었다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공정을 계산하고 그래서 10명이 일할 거 8명이 100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 계산기 두드려 주실 거죠? 어떻게 암산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험장에서는 암산이 틀려버리면 어때요? 안 되겠죠. 그죠?
원래 10개였는데 몇 개만큼이 2.5개만큼이 그쵸? 2.5개만큼이 증가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10개 중에 2.5가 해당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일까라고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5 나누기 10은 곱하기 100 해주시면 25% 향상이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어때요? 숫자만 달라지고 약간만 달라지잖아요. 항상 그쵸? 막 투하한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의 문제 처리 저랑 같이 풀어봤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네, 맞아요. 그런 식의 문제 처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처럼 지금 어때요?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수요 예측 기법입니다. 그 중에 성격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으로 나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분해법 보세요. 분해법.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런 델파이법, 패널동의법, 판매원 의견 합성법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적인 그렇죠. 수요 예측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좋아요. 이런 분해법이라든지 그쵸? 아리마라든지 회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량적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에는 이렇게 분해법 말고도 뭐가 있었다? 회귀분석, 아리마 요즘 떠오르는 샛별이 됐어요. 원래 매번 출제가 되다가 요즘 되게 뜸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리마 메인 주간식으로도 나오고 그쵸? 계속 여러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리마 다시 한번 수면 위에 올려줘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중이동평균법부터 시작해서 회귀분석법도 얘기했어요. 분해법도 여기 나와 있죠. 아리마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 지수평할법 마찬가지죠. 그쵸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정량적인 방법이고 그쵸? 여기 2번, 3번, 4번 열거되어 있는 건 뭐다? 정성적인 기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이어지는 문제가 바로 뭐가 또 나왔어요? 지수평할법이 또 나왔네요. 여러분 이렇게 지수평할법으로 6월 달에 판매 예측치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지수평할법 하면요. 제가 뭐라 그러죠? 항상 여러분 항상 거꾸로 써서 답을 오답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전실, 전예 요 순서만큼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전월 실적치, 전년도 예측치, 전년도 실제치, 전년도 예측치. 여러분 월이 들어갈 수도 있죠. 전월 실적치, 전월 예측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전실전예.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여유가 된다면 전실평, 전예, 일마평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전월 실제치를 확인해 보니까 판매 예측치가 24억 원이었고요. 실제치는 29억 원이네요. 29억 원 곱하기 여러분 평할 개수 알려주었습니다. 0.2가 되었고요. 예측치는 얼마였어요? 24억 원, 그쵸? 곱하기 1-0.2는 0.8이 되겠죠? 그래서 0.8 이렇게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2 곱하기 해주니까 5.8억 원 더하기 여러분 24 곱하기 0.8 해주시면 19.2억 원이 나왔어요. 이 둘을 합해주니까 더하기 해줘볼까요? 얼마? 5.8 해주시면 25억 원이라는 숫자치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산식을 여러분 전실, 전예만 기억하고 계셔도 어느 정도 헷갈리지 않고 답을 도출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왜 이렇게 전실, 전예 입에 탁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더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왜 그랬죠? 앞뒤 바꿔서 계산했을 때 그 숫자치가 여러분 사지선 대응이 있다라면 오답을 불러올 것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쵸? 네.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액체, 기체 혹은 분말의 성질을 가진 석유, 화학, 철강 제품들에 적용이 되고요. 즉, 한두 종류의 원자료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공정으로 이동되고 각 옵션에 따라 몇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플로우숍이라고 그러죠. 그쵸? 이렇게 플로우숍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쵸? 여러분 또 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항공기 나오고 기계장치 나오고 여러분 주문자 요구 나왔습니다. 주문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생산 방식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잡숍이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선생님? 네, 이거 나왔어요. 뭐가요? 건물 나왔죠. 교량 나왔죠. 배도 나왔네요. 배도 나왔죠. 선박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장소의 제한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품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축의 개념이다. 여기 써 있죠. 제조보다는 구축이라는 말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여러분 생산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거. 자, 그럼 이렇게 각각 이야기를 드렸으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플로우숍, 즉 뭐예요? 흐름 생산 방식을 얘기하죠. 잡숍 뭐 얘기하는 거죠? 개별 생산 방식. 프로젝트숍 여기 있네요. 프로젝트 생산 방식. 그쵸?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이에 대한 특징들이 여러분 언급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요에 대한 특징들을 꼬집어서 밑줄 쳐 놓으시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사실은 원래는 이런 말표현보다는 여러분 이들의 특징들이 많이 열거되는 편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짝짓기 하듯 문제가 출제가 돼서 약간 새롭게 보이겠지만 그냥 1번부터 4번까지 열거돼서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하고 맺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너무 처음은 아닐 거다. 처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배치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느낌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매번 봤던 내용이고요. 매번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줘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우리 총괄 생산 계획에 전략 4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청 좋죠? 네, 맞아요. 하청 있었고요. 고용 수준의 변동 있었죠? 재고 수준의 조정도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자재 품질이랑은 전혀 여러분 품질이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답을 골랐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여기에서 빼먹은 게 하나 뭐 있어요? 하나 플러스 하자면 우리 생산율에 대해서 생산율을 조정하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쵸? 수요가 늘어나면 조업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킬 것이다. 여러분 수요가 줄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조업 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더욱더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보너스적인 문제들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길게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구체적인 설명을 놓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앞에 있는 그 4가지 전략을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다. 자, 작업의 우선순위 고려 원칙입니다. 여러분, 긴급률, 좋아요. 가장 작은 순서 되게 잘 써있네요. 납기 우선순위, 급박한 순서 아주 올바르죠. 선의선출법,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다 만들고, 그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만들어서 완성시키겠다라는 건데 마무리되어야 할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랑은 전혀 관련 없는 선의선출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여러분? 올바르지 않았어요, 3번이. 그쵸? 네. 미리 주문 받은 것을, 먼저 받은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런 류의 문제풀이에 설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설명이겠지만 이런 말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표현이죠. 자, 최단 가공 시간에 그렇죠. 최단 가공 시간이라는 건 가공이 소요가 너무 짧은 가장 짧은 거 먼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량적인 예측 방법이 나왔어요. 그쵸? 헷갈리지 말으라는 얘기죠. 정량적인 방법 중에 여러분 이렇게 상관 요인과 이동평균 요인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배웠죠? 아리마. 그러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이 말표현 이렇게 상관 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여러분 뭐 한다. 이 말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상관 요인이랑 이동평균 요인은 여러분 각자 읽어봐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꾸며주는 말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앞머리가 안 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리마 이렇게 시원하게 써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셨겠죠? 예쁘게 답을 아리마라고 정답 적어주셨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총괄생산계획 제가 이렇게 약자를 자꾸 쓰는데요. 자꾸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도 우리 기본 시간에도 자꾸 약자를 써요. 약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서 약어를 자꾸 매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총괄생산 계획을 얘기하면서도 APP를 먼저 써보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총괄생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총괄생산을 기준으로 더 구체적으로 각 제품에 대한 생산 시기와 수량을 나타내는 생산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봐요. 수요를 예측하고요. APP 총괄생산 계획을 짠다라고 했어요. 이를 토대로 우리 어때요? MPS 설정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따라서 정답은 MPS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요? 네, 좋아요. 이런 문제. 그렇구나. 그죠? MPS 그다음 뭐 우리 뭐예요? MRP 뭐 이런 얘기 다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네, 좋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4번.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하여 결정된 생산량에 대하여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고요. 이를 현재 인원과 여러분 이 기계장치의 능력을 고려합니다. 이 둘을 양자를 조정해요. 여러분 이렇게 양자를 조정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공수계획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 양자가 뭐였어요? 위에 할당량에 대한 이야기,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부하계획이라고 얘기했고요. 부하계획 플러스 자 이렇게 이 현재 인원에 대한 그쵸? 인원에 대한 능력과 기계장치에 대한 능력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능력계획이라고 하죠. 이 둘을 양자 간에 조정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공수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죠? 네,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양자를 조정한대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공수계획이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말표현 되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양자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말표현. 그 앞에 조금 더 읽어보면 할당량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작업량과 능력치에 대한 얘기. 기계장치의 능력치, 인원에 대한 능력치. 그쵸? 인적 자원에 대한 능력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2번 공수계획이죠. 선생님, 네, 부하계획도 나올 수 있고 능력계획도 따로 나올 수 있겠네요. 메인으로 각각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정의 종류가 나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원재료, 재료, 부품 이런 제품의 위치의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운반공정이라 그러죠. 그쵸? 이거 가공공정 틀렸다.
재료, 원재료, 부품 또는 제품의 형상 및 품질에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운반, 노노, 가공이라 그러죠. 가공. 그쵸? 원재료, 제품, 부품, 제품의 계획의 차질로 체류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검사라고 합니까? 아니죠.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또 정체가 올바르게 써있네요. 이렇게 여러분 원재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을 조립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가장 올바른 거는 정답 4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떤 게 나왔나? 자, 이번에 조금 새롭게 내려고 했나요? 자, 일정 생산을 여러분 나타내는 수평 라인으로 여러분 가로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정된 시간에 대한 실제 작업 시간을 나타내는 수평 라인을 통하여 어떤 프로젝트가 작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각 작업의 공정 시간 및 완료 시간에 용이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간트 차트라고 얘기하죠. 그쵸, 여러분? 간트 차트로 알 수 있는 게 각 공정에 대한 뭐를 알 수 있어요? 전체의 시간, 전체 공정 시간을 알 수 있고, 그쵸? 그래요. 그래서 각 작업의 완료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쵸? 다음에 그 작업 시간, 언제 시작할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자, 공수체감에 대한 얘기 나왔죠? 네, 가보도록 하죠.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옳은 거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복 작업에 적용되기 어려워요. 여기 반복적인 작업에 나타나죠. 공수체감이. 그쵸? 일반적으로 수작업이 많을수록 체감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높다. 어떨 때? 수작업이 많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동 집약적이다 이런 말 표현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 형태를 가졌을 때 이렇게 공수체감의 그 곡선이 나타나죠. 공수체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여러분 도표로까지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학습의 주체와 관계없이 체감 비율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주체와 따라 변화 있어요. 주체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학습 주체가 먼저 만약에 이런 일을 했더라. 한번 배운 적이 있더라. 그럼 확실히 여러분 그 학습 공수체감이 좀 빨리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각기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노동 집약형이 기계 집약형보다 그렇죠.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던 친구가 나왔어요. 노동 집약형이 기계 집약형보다 공수체감이 더 빨리 일어나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가장 올바른 거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네, 좋아요. 자, 18번 칸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도요타식의 여러분 서브 생산 방식. 이 얘기 맨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요. 맞는 이야기란 말이죠. 생산이 필요하다는 특정 신호에 의해서. 그렇죠. 너무 잘했다. 푸시라고 맨날 틀려서 나오잖아요. 당기기 시스템이다. 아주 올바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기 시스템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아주 상반된 이야기가 3번에 이루어지고 있죠.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땡겨서, 그렇죠? 막 수요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막 작업 미리 해놓고 막 그래요. 올바르지 않죠. 무엇과 아주 여러분 상반된 이야기입니까? 요 풀 시스템하고 전혀 다르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풀 시스템으로 한다라는 건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만들게.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작업을 시작할게. 이런 뜻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지 않죠? 네, 여력이 있다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쵸? 올바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어 놔야 되겠다. 그쵸? 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칸바니의 뜻에 여러분 열거되어 있네요. 뜻이. 그쵸? 카드나 기록에 대한 얘기인데 발음이 여러분 어떻대? 일본어다. 일본어다. 기록을 의미하는 일본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공정관리 기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공정관리 기능에는 계획 기능,
그쵸? 통제 기능.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감사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기 박스로 줄 것이고 이에 대한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뭐라고 들어가 있죠? 계획 기능에 따른 그래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획 기능에 따라 여러분 실제 과정의 지도, 조정 및 결과와 계획을 비교하고 측정해서 여러분 여기 보여요? 작업 배정을 해준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진도 관리, 작업 배정, 여력 관리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포인트 그렇게 포인트 드렸었죠. 그럼 이건 무슨 기능입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죠? 통제 기능이다. 선생님, 네, 그쵸. 예쁘게 써놨는데, 그죠? 이렇게 통제 기능. 잘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 알아둬야 된다. 얘는 메인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모두가 시험에 나온다. 아, 이번에는 이 통제 기능 냈으니까 다음에는 감사 기능 내야겠어. 다음엔 계획 기능 내야겠어. 한다면 언제든지 메인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또 무엇이 출제가 되었나? 자,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작업장에 대한 이용률이 여러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 간단하게 이용률 계산하는 거. 이용 가능 시간을 우리가 토탈적으로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그렇죠. 여러분 작업 시간을 골라 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골라요? 계산해 줘야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 뭘 줍니까? 보기가 촤라락 펼쳐져 있어요. 이 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거. 이렇게 표준의 작업 시간은 우리가 지금 필요 없어요. 그쵸? 작업의 효율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걸러줄 건 걸러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 가능한 시간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토탈적인 거죠. 토탈적으로 이렇게 4교대를 일하고요. 그쵸? 1교대에 4시간씩 배정이 되어 있네요. 주 일 동안 일주에 며칠을 일한다고요? 5일 이루어질 거고요. 기계장치는 6대를 운용할 겁니다. 가동시킬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4 곱하기 4, 5 곱하기 6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480이라는 이용 가능한 시간을 계산해 줄 수가 있었어요. 자, 실제 작업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실제 작업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탈 이용 가능한 시간이 480시간이었고요. 그 중에 이렇게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못했던 시간이 96시간이 존재하였다. 그쵸? 그럼 480 마이너스 96을 빼주면 실제로는 384 이만큼의 시간만 내가 뭐 했다? 작업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384 나누기 480 해주면 얼마 나오죠? 0.8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100분율로 표현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요. 80%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숫자 80만 기록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됐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제 선생님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2022년도 본 강좌 시간에도 여러분 이용률이 이제 여러분 자꾸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률은. 작업 효율보다는 이용률을 더 많이 여러분 공부해 주셔야겠죠. 빈도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또 3회차 시험에 이용률이 떡하니 나와 있는 모습을 보았네요. 그쵸? 네, 21번. 자, 작업장의 작업 시간이 아래와 같대요. 그러면서 라인 밸런싱 효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작업장이 보기로 박스로 나와 있는 거죠. 보기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작업장이 총 라인 밸런싱이 어떻게 구해요? 총 몇 개의 작업장? 하나, 둘, 셋, 4개의 작업장. 그 중에 가장 Tmax, 무슨 소리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의 시간은 10분이었어요. 그쵸? 그리고요, 2 더하기, 각각에 다 더해주면 되죠? 10분 더하기, 5분 더하기, 3분 더하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완료가 됐던 거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산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거고요. 20-40 해주시면요.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0.5가 나타날 거고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나타내고 있으니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50%구나 라는 것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얼마? 5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라인 밸런싱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라면 여러분 뭐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불균형률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라인 밸런싱, 불균형률에 대해서 균형률에 대해서 네, 얘기한다면 이렇게 1- 라인 밸런싱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1- 지금 구한 게 50이라서 50을 빼주었더니 불균형률 지금 50대 50으로 라인 밸런싱 맞춰지기도 있지만 불균형의 몇 % 정도는 반은 불균형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딱 50이어가지고 반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를 하죠. 왜요? 뭐 라인 밸런스 70이다 라고 하면 불균형률은 그럼 1-70이니까 그렇죠. 30%가 불균형률이 된다. 이런 거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끄떡없다 라고 해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요. 이 설명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봐도 수송비, 물건 내었어요. 하역비, 입고비용, 통관비용, 검사 들어가는 비용,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가지고 올 때 구매 발주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매 발주 비용, 주문과 관련된 비용이다 라고 해서 뭐도 있었어요. 신용장 개설하고 막 이런 비용도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뭐 했었죠? 여기 지금 생산 준비 비용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계장치가 유휴 비용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죠. 공구를 교체했어요. 이런 것들이 떠올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재고 유지 비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본 비용, 뭐 보관 비용에서 임차료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요. 감손 비용 얘기했었죠. 갑자기 부패가 돼서요. 파손이 돼서요. 없어졌어요. 이런 거 이야기했던 것도 다 같이 한꺼번에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 나왔을 때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아주 퍼펙트 하겠죠?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경제적 생산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문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문량에 대한 얘기예요. EOQ이지 않습니까? EOQ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경제적 생산량은 말뜻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비중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EOQ 여러분 뭐다? 경제적 주문량은요. 시험 문제로 이렇게 문제, 이런 가정, 이런 것까지도 나오죠. 그리고 또 뭐도 나온다? 풀이하는 문제, 산식 기억하셔야 돼요. EOQ의 산식 어땠어요? 여러분 PI는 ED, CP 이렇게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다? 우리 주관식 문제로 풀이하는 문제 참 잘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이 나왔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나오는 게 가정 부분이에요.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수요량과 조달 기간이 확정적이다. 그래요. 여러분 EOQ 가정 설명하면서 일정하다. 그쵸?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그런 얘기 했어요. 단일. 이런 얘기 했죠. 그쵸? 다품목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그쵸? 그런 내용, 일정하다, 단일하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수요량과 조달 기간이 확정적이다. 구매량에 따라서 여러분 구매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입 가격의 변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가격 할인 정책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대량으로 구매한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가격 정책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할인 정책 없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아요. 2번 땡. 그쵸? 3번 단일 품목 나와 있는 거 재고 부족 없죠. 일시에 다 입고될 거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여러분 재고 유지비는 구매량의 증가와 함께 그렇죠. 재고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구매가 많이 이루어졌다. 물품이 많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매량이 증가했으니 재고 유지비는 증가하게 되겠죠. 왜요? 창고 빌려야 되겠죠. 그쵸? 그럼 그 창고 빌리는 비용만 생각해봐요. 그쵸? 우리가 그래서 유지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원재료가 없어서 못 팔아요 라고 하는 여러분 부족 비용 같은 거 우리 재고 부족 비용 이런 부족 비용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하겠죠. 그쵸?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어서 못 파는 원재료 없어서 못 팔아서 여러분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족 비용이 발생하는 기업들도 있죠. 네, 막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자, 만약에 이렇게 구매량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면 재고 유지비는 어떨까요? 증가하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재고가 부족해서 못 파는 일은 없다. 따라서 재고의 부족 비용은 감소하죠. 이렇게 매칭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죠? 네. 자,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MRP에 대한 이야기. MRP의 여러 인풋 요소, 산출을 위해서 입력 요소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선생님 여기에 나왔어요. 예, 경제적인 생산량. 그러니까요. 이거 웬 말입니까? 그죠? 올바르지 않죠. 무슨 소리예요? 누굽니까? MRP의 인풋 요소 하면 그렇죠. 자재 명세서. 여러분 자재 명세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쵸? 재고 기록 파일이라고 해요.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 그렇죠? 그래요. 예, MPS 어때요?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선생님, 왜요? 이번엔 또 반대로 한국어로 써주시네요. 한글로 써주시네요. 그렇죠? 결합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결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킹해 주세요. 네, 여러분. MPS 인풋 요소도 같이 함께 알아둬야 되겠죠? 수요의 예측치, 현 재고량 기억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문 정책 이런 거 있었던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맞닥뜨려서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 공급망. 여러분 세 가지의 주요 흐름. 정보의 흐름, 그렇죠? 재정의 흐름, 제품의 흐름은 있었어도 인적 자원의 흐름 같은 건 없었죠. 그쵸, 여러분? 네, 따라서 이렇게 손쉽게 답을 구해줄 수 있는 문제. 자, 26번. 여러분 이거 어때요? 앞에서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알겠다. 그렇죠? 왜요? 이렇게 경제적 주문량은요. 항상 여러분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 다 줘요. 그냥. 그렇죠? 보세요. P. I는 단가 따로 줬죠. 단가 따로 줬고요. 재고 유지 비율도 줬고요. 2 곱하기 여러분 ED, CP.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수요량 다 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단위당에 여러분 뭐요? 1회에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주문 비용에 대해서도 다 1회 주문 비용 이렇게 언급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뭐만 해주면 된다? 계산기만 두드려 주면 된다. 단위당 가격은 5,000원이고요.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은 20%니까 0.2로 바꿔서 써볼게요. 그쵸? 네. 여러분 2 곱하기 뭐 해준다? 수요량 몇 개? 5,000개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 1회 주문 비용 얼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40원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우리 계산기를 두드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00에 곱하기 0.2 해주면 1,000이죠. 1,000분의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2 곱하기 5,000 곱하기 40은 해주었더니 얼마 나옵니까? 40만 원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나누기 뭐만 해주면 돼요? 1000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계산기에 뭐라고 떠요? 400이라고 떠요.
계산기 모양까지 그려보면 여기에 400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지금 루트가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산기 쓸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때 우리 루트 베껴주려면 요 400이라고까지 계산해주고 루트키 있어요. 클릭해주세요. 루트키 클릭해주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죠. 얼마? 20. 그쵸? 이렇게 20이라는 숫자를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20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됐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 27번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한번 눈으로 풀고 계실 거예요? 안 돼요. 이런 문제는 눈으로 풀다가 틀릴 수 있죠. 자, 보자. 주문량이 몇 개래요? 4개래요. 자, 이렇게 4개다.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죠? 이렇게 4개니까 뭐 하라 그랬죠? 곱하기 해주라고 했어요. 뭘 구하는 문제입니까? D가 어딨나?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4 곱하기 2 해주니까 몇 개? 8이 될 것이고요. 8 곱하기 3을 해주니까 24가 나오겠죠.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요. 또 어디? 요 친구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쵸? 요거 K가 4개 B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B는 몇 개? 1 하나라고 써 있잖아요. 곱하기 해주면 4가 될 거고요. 4에서 2 곱하기 해주면 8. 8에서 2 곱하기 해주니까 뭐 16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K가 여러분 하나가 아니죠. 4개를 만들려고 한다. K 하나 만들 때 C는 1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K 4개 필요하니까 C도 몇 개가 필요해요? 곱하기 해주세요. 그럼 4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C 하나 만들 때 G는 3개, F라는 부품은 2개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하기 해줘야죠. 4 곱하기 3을 해주면 12가 되실 거고요. 12. 자, G를 만들 때 D라는 부품 몇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12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3. 그쵸? 그럼 몇 개? 36개. 자, 그럼 계산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계산을 하였어요. 그러면 더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24 더하기 16 더하기 36 해주시면 몇 개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24 더하기 16 더하기 36은 몇 개? 76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쵸? 따라서 정답 76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 이제는 주되게 아주 어때요? 반복적이고 그쵸? 계속 일을 기계적으로 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신감이 아마 붙었을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28번으로 가봅니다. 이렇게 생산량 증대에 따라서 반장이 품질 검사 및 작업 감독을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졌어요. 그렇다. 반장 보고 하라고 했던 거예요. 직반장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뭐다? 이렇게 품질 검사만 담당하는 담당자를 그렇게 담당자를 뽑아서 품질 관리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작업자 아니겠죠? 검사자.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 B. 생산부서의 품질 담당자가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서 기업 전체 입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하여 모든 부서의 활동을 품질 향상과 연관하여 제고한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 경영일까요? 아니 통계적은 아니잖아요. 그쵸? 경영일까요? 종합적인 품질 관리일까요?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답이 안 돼요. 1번은. 그쵸? 그러니까 2번밖에 안 돼. 2번이요. 3번밖에 안 돼. 라고 답을 체킹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적인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쵸?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겠다. 장기적으로 뭐 하겠다? 그런 말은 지금 없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쵸? 그런 말 표현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쵸? 네,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언급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되겠다. 경영적인 마인드의 구축,
뭐 개선하는 거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이고 그래서 경영에 여러분 어떻다. 그 업체의 경쟁의 우위점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표 플러스 뭐 경영자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런 키워드적인 게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토탈 퀄리티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다.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TQC에 대한 이야기, TQM이 아니라 TQC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측정치 유형 중에 개수치, 개량치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개수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거죠. 개수치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셀 수 있는 측정치, 이게 바로 개수치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한 거 1번, 2번, 4번에 대한 이야기는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개량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량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문제 언급되어 있고요. 자, 샘플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파괴검사에는 여러분 샘플링 검사가 바람직하다. 그렇죠. 파괴검사할 건데 전수검사 해봐요. 다 때려부시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 맞아요? 그럼 뭐 팔을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예요. 검사 항목이 많거나 절차가 복잡할 경우 샘플링 검사가 유리하다. 맞는 이야기죠. 그쵸?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합격품 중에 부적합이 혼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과 유의하게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샘플링 검사 안 한다까지 이어서 설명드렸었어요. 그쵸? 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부적합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부적합이 들어간다라면 교체해주면 되죠. 바꿔주면 되죠.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 2, 3이 다 맞으면 4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왜 올바르지 않은가 볼게요. 샘플링 검사는 부적합품의 합격으로 인한 비용이 전수검사보다 더 클 경우 유리하다? 유리하겠어요, 여러분? 불리한 거지. 그쵸? 네, 그럴 경우에는 올바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더 불리해지는 거지. 유리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 표현에. 자, 다음. 양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써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3.4 ppm 보자마자, 그쵸? 품질 경영 전략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6 시그마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아, 물론 선생님, 저 이렇게 한국어로 쓰라고 해서 6 시그마 이렇게 써도 맞을까요? 맞게 해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주시면 될 문제였고요. 너무 여러분 보자마자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쵸? 네. 요거 어땠어요? 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계량치에 대한 그 관리도를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시고 포인트가 아마 그쪽으로 훅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변함없어요. 개수치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빈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량치에 대한 얘기, 어쩌다 한번 나오는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P 관리도, PM 관리도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주셔야 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C 관리도, U 관리도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실 거고요. 자,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X 관리도와 우리가 이렇게 계량치의 관리도에 대해서는 X 관리도와 R 관리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X 관리도에는 무엇을? 평균치를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R 관리도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동치를 관리한다. 뭐요? 변동치. 그래서 레인지라고 써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범주를, 변동의 그 범주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변동치는 뭐다? R 관리도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신규의 문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처음
다뤄지기 때문에 더 포커스 맞춰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 나왔다라고 그렇게 포커스가 확 옮겨가면 안 돼요. 계속 주되게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내용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먼저지. 새로우니까 새로운 거 쫓다 보면 내가 정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됐나요? 이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네, 또 한 번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평균치와 요 얘기가 언급이 되지 않을까? 그죠? 조금 더 명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문제 풀어보니까 조금 속이 시원해진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안 풀리는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 다시 한번 언급드려요. 여기 들어오셔서 실무 프로그램 꼭 한번 기출문제 풀이 시간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공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시험장에 가셔서 마음껏 펼치고 오세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